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눌러버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교실에서 친구가 이렇게 둘이 치고받고 싸울 때 괜히 옆에 가면 안 되죠.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르지 못해 오늘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나쁜 것 같은데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락 원인은 중국인데요. 중국의 일단 봉쇄, 베이징의 봉쇄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빠진 종목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런 거를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외인들은 선물을 매도를 하고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매수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9시 50분 정도부터 매도가 갑자기 한 3천 계약 쏟아지고 나서 11시 그리고 1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매도가 쏟아졌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양은 아닌데 매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고 분위기가 오후 2시 넘어서부터는 아주 험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중국 시장이 지금 하락이 커지고 있는데 원인은 중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일단 한번 보면요. 중요한 지표들은 어제 없었어요. 독일의 기업 환경 지수, 그리고 현재 상황, 장래, 현황 이런 것들 나왔는데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미국의 4월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 지수 같은 경우는 0.47로 지난번에 0.36에서 조금 좋아졌다. 우리나라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2.6으로 지난번에 103.8에서 조금 나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호주의 S&P 글로벌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업 그 PMI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조업은 55, 지난번에 58이었는데 서비스는 53, 지난번에는 56이었어요. 호주가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런 선진국들의 이런 지표들이 악화되는 거, 이런 거는 한 번씩 지금 현재 전체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말레이시아가 닭고기를 갑자기 수출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닭고기 가격 급등 때문에 월 360만 마리의 수출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닭고기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했잖아요. 이게 각 나라별로 인도는 밀을 수출을 금지를 하고,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금지하고, 말레이시아는 닭고기 수출 금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현황,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9월 달에는 예금 금리를 제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유럽의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5%인데 그걸 제로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0.5% 올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단 유럽도 지금 현재 금리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 폴란드가 러시아와의 가스 공급 계약을 조기에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 근데 유럽의 가스 가격, 영국의 가스 가격 이런 거 좀 크게 빠졌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그 LNG 공장 가동한다는 거,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오늘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수일 내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가는 지금 그냥 109달러, 110달러 있는데 가스 가격은 지금 많이 빠졌다. 그리고 좀 오늘 하락의 원인이 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바이든이 일본과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대만 얘기를 했잖아요. 무력으로 중국이 만일에 공격을 할 경우에 미국이 개입할 것이냐,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쪽에서는 정책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는 발언이죠. 우크라이나는 절대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그냥 마음 놓고 침공한 건지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대만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또 말을 뒤집기는 했지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를 때는 그 대중 관세를 인하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좀 그 무역 대표부에서는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뉴스인데, 하여튼 뭐 이것 때문에 뭐 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른 거는 뭐 JP 모간의 그 순이자 이익이 560억 달러로 일단 뭐 그 전망치보다 높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유형 자기 자본 이익률 요것도 지금 목표가 17%인데 요거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래 JP 모간이랑 뭐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스타벅스가 러시아에 15년 만에 철수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또 에어비앤비가 중국 내 그 이 숙박 공유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런 것도 오늘 또 중국엔 또 안 좋은 뉴스겠죠. 네. 근데 또 줌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실적 전망을 상향해가지고 시간에서 또 올랐어요. 네. 근데 오늘 그 아침 7시에 나스닥 선물이 빠진 거 그 1.3% 이렇게 확 떨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스냅이라는 회사의 실적 전망이었는데 2분기 실적 전망이 밴드 하단에 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채용 규모도 2,000명에서 500명으로 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30% 빠졌습니다. 이게 시간 내에서. 그것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뭐 하락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전까지 뭐 한 마이너스 10%뭐 20% 이렇게 빠지는 것까지는 뭐 그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데서 또 엉뚱하게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그 VM웨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사실 뭐 원래 이게 M&A 같은 경우는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이런 거 호재였고, 근데 블랙록에서 주식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어요. 네. 이런 게 또 좀 안 좋은 뉴스겠죠.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뭐 한 20% 빠진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5에서 10% 정도 추가로 더 떨어질 것 같다. 예. 그리고 이 주식 자산 뭐 이런 것들의 재평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환경하고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의 환경, 투자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도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고, 자산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이미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연준 총재 중에 블라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2023년이나 2024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는 주식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악재입니다, 악재. 예. 금리를 인하하는 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연준 그 보스틱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9월이면은 금리 인상을 거의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뭐 이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연말에는 인플레가 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일 거라고 보고, 경제 성장은 올해 추세 이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경기 침체 징후는 전혀 없다라고. 지금 당장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2%에서 2.5%의 금리는 적정한 아주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서 금리를 만일에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나쁜 그런 이렇게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나온 뉴스가 지금 좀 악재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국의 국무원 부총리가 베이징시가 빨리 조속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주 강조를 했어요. 네.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 강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이제 뭐 좀 봉쇄를 완화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물류라든지 이런 게 좀 회복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베이징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베이징 일보에서 그 하이댕구 유이서치라고 하는 지역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데 거기 일대의 주민 1,800명을 한꺼번에 격리시켜 버렸어요. 강제 이송했거든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나오면 이거 봉쇄가 뭐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락의 주 요인은 이 뉴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UBS가 중국의 성장률을 3%로 하향했습니다. 지난번에 4.2%였는데 3%로 크게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1분기의 성장률을 1.4%, 연율로는 마이너스 8%를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고 JP모간도 3.7%로 하향했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국 회의라는 게 있어요. 뭐 한 40여 개국 정도 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지원할지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덴마크가 하푼 미사일 요거 지원한다 그랬고 체코가 공격용 헬기 그리고 프랑스는 곡사포를 또 추가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 하푼 미사일이 중요한 무기인데 요게 사거리가 100km거든요. 예. 요거 지원해주면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전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지원한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 루바니아에 그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는 거 요거 모의 실험 장치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럽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일단 뭐 공급하는 거. 근데 당장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3.3%가 나왔다고 했고 그리고 물가 인식도 3.4%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높고 오늘 뭐 삼성 SDI에서 뭐 그 스텔란티스하고 인디애나에 뭐 배터리 공장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도 5년간 450조 투자한다고 했고 현대차, 롯데 그리고 뭐 한화 뭐 여기 이쪽에서 5년 동안 뭐 37조 뭐 63조 뭐 이렇게 투자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예. 오늘 하락 원인은 중국인데 이 중국의 이 봉쇄나 이런 거 경기 둔화 이런 게 글로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금 심각하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았는데요. 오늘 하락은 추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박스피가 아니라 하락 추세 아닐까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스피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박스면 사실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하단에 샀다가 상단에 팔고 뭐 이렇게 뭐 매매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박스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사실 하락 추세였어요. 작년 7월부터 해서 계속 하락 추세였고 이제 하락 추세 하단에 거의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V자 반등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박스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락은 상당히 안 좋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밀렸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길게 음봉이 두 개가 출현을 하면서 거래가 둘 다 실렸어요. 네. 안 좋은 거죠.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도 2% 넘게 빠졌고 삼성전기, 삼성 SDI 뭐 큰 종목들이 크게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오늘 지금 단순하게 중국의 봉쇄 때문에 빠지는 거냐 아니면은 바이든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뭐 오늘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더 이게 커지는 게 지금 시장에 더 안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오늘 반도체들이 한 4에서 5% 정도 쭉 빠졌어요.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빠지는데 버틸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으니까 빠지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10%가 빠졌거든요. 10%. 네. 10%가 빠졌다면 유독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1분기의 매출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국내 금액이 594억. 근데 중국 수출이 470억이에요. 6대4.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거죠. 네. 이게 제일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중국 쪽 수출이 제일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우려감이 컸다라는 거잖아요.
이 시장에서는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그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그 도매 전력 가격 상한제를 한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오늘 에너지 GS도 많이 빠졌고, 제가 얼마 전에 SGC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게 18%인가요? 빠졌어요. 네. 손절은 이럴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떤 큰 위협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영업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가격을 도매 가격 상한을 해버리면 그래서 빠지잖아요. 이럴 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영상의 어떤 치명적인 악재가 발생할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SGC나 아니면 GS, SK도 오늘 많이 빠졌고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 가격 상한제를 할 경우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섹터는 재생에너지 쪽이다라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뭐 그쪽은 지금 당분간 안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런 그 전력 가격 상한제 요거 악재가 있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는 오늘 중국발 악재가 컸다. 근데 오늘 뭐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물론 떨어지긴 했어요. 이렇게 좀 이게 하락하면 안 좋거든요. 하락한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에 대해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다고 봐야 되고, 그 달러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 많이 오르면서 어제 102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제자리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오늘 위안화는 어제 이렇게 크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엔화가 강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어떤 그런 경색 조짐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중국의 봉쇄, 중국의 경기 둔화가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좀 심각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바이든이 이 뭐 IPF나 아니면 쿼드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좀 더 강경하게 변하지 않나, 그러면 중국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중국이 자국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리까지 인하하고 있는데, 어떤 유도리 있는 그런 정책을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나오면 시장이 또 바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너무 나쁘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질문에 중국에서 그거 뭐 이렇게 가장 나쁘게 볼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보복을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심각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뭐 중국에 대해서 원자재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 그런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걸 우려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그 가장 위험하다고 지금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가장 위험하게 볼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죠. 2차 전지.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발전하고 있는 그리고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이 지금 2차 전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물론 일본도 있긴 하지만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빌미가 될 때, 그때 원자재를 갑자기 좀 나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지금 현재는 2차 전지가 아닌가 하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다가 어떤 그런 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아닐 수도 있고, 화학 쪽은 물론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2차 전지도 화학이니까 그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많은 분들이 중국이 보복을 하면 우리나라도 보복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지, 뭐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우리가 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려있는 내 돈, 투자된 것들,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지, 만일에 보복을 했는데 맞보복을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제가 상당히 크게 후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런 힘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상당한 양을 수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힘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예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웠을 때, 경제적으로 싸웠을 때 보복하고 맞보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영향이 5년 정도 지속됐는데, 그때 경제가 상당히 두 나라 다 안 좋았거든요. 네. 그때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그렇게 가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단기적인 그런 하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